10번은 2차 다항식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px가. 그리고 질문은 p-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 px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x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2차 다항식 px를 아마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다항식 문제는 보통 차수하고 최고점 개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차수가 주어진 상태고 최고점 개수는 몰라요. 네. 최고점 개수가 만약에 1이었다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 11cm 나면 A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네.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 부등식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과 똑같거든요. 여기 0, 1이. 그래서 px 하고 이거 넘겨서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근이 0과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x-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px의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똑같겠죠. 2차 개수는 어떻게 되면 거기를 a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시 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이게 중을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 역시 a하고 x 어쩌고 제곱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마이너스 하든 플러스 하든 상관없는데 그건 무슨 취향껏 하십시오. 뭐 여기 B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미정계수는 제가 잡은 미지수는 두 개인 거예요. A와 B. 이제 조건 두 개 있으면 풀리거든요. 풀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PX를 놔두고 이 녀석을 이쪽 이렇게 넘기면 PX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도 PX를 놔두고 얘를 넘기면 PX가 나올 거예요. 그냥 그 두 식이 갖다가 놓고 풀면 조건은 남아줍니다. 2차항 비교할 수 있고 1차항 비교할 수 있고 3차항 비교할 수 있으니까 2차항은 의미가 없겠네요. 둘 다 똑같이 A일 테니까. 그럼 1차항 개수하고 3차항 비교하면서 그냥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풀릴 건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단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는 식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는 0인데 이거는 0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게 조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최고점 개수가 1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보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양근에 마이너스 2x를 더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녀석에다가 이걸 더하면 원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3x 더하기 2를 하면 네. x 나 어떻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를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부등식에서 사용할 만한 게 이게 있네요. 크단데 사이범위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점 계수가 음수라는 것을 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양변에다가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2x라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거기에다 이걸 더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 있고 완전 제곱식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공해버린 거야. 답이 나온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이게 px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에서는 그냥 어떤 상황 하나 가정해서 풀고 안 되면 뭐 개수를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 해서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뭐 시계의 값이라는 게 어울리는 네. 문제인데 자 이게 조건이고 네. 질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K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모양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2x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 식은 알파하고 베타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대신에 2알파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대신에는 2베타를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근각계수한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냥 곱분의 합 문제가 되고 얼마든지 근각계수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이 K곱 합이 3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다라고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식의 최소값을 조건으로 주고 이제 여기서 좀 까다로운 것은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축이 범위 안에 있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없어서 좀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 네, 뭐 기억력도 옳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축이 A가 아니니까 축이 2분의 3, 1.5면 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최소값 나옵니다. 당연히 아래로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B가 최소값이고 그게 5인 것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축이 이쪽에 있는 거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1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소값은 F1이 됩니다. F1이 5가 되는 거고 F1은 뭐냐면은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은 A 제곱 1-A 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게 5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B 값이 5 빼기 A-의 제곱인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확인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전 이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 하나 나오는데 디귿이 어려워서 이 문제가 21번에 배치된 거겠죠? 네. 그런 거 치고는 정답률이 너무 높아요. 그죠? 그 이유는 올프그럼 문제는 기억니은 디귿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자, 뭐 근데 수능에는 뭐 소수형을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주관식으로 했다면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주 많이 올랐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질문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최소가 5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황을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축이 이렇게 일거 자극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이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이보다 클 때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상황으로 문제 푸는 것은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기 전에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범위 넣어서 푸는 것은 일반적이니까.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자, 이 A, B가 꼭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꼭지점의 XY 좌표의 합이에요. XY 좌표의 합이라고. XY 좌표의 합을 나타내는 식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이건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합이 일정한 직선이에요. 그리고 Y 절편에 그 합이 나옵니다. 얼마인지. 얘가 만약에 3이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Y 좌표의 합이 3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런 이차함수가 여러 개가 생길 텐데 그 여러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선생님이 대충 그려서 봐볼게요. (0) 1 2 이 폼에서 1, 2, 3, 4, 5 네. 여기에 최소값이 와야 돼요. 네. 이 사이에서 최소값이 네, 이 라인에 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첫 번째처럼 저 주황색점 이쪽에 생기게 된다면 네, 그 뭐랄까 이런 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5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위치해야 돼요. 뭐 더 아래쪽에 위치해도 상관없겠죠. 꼭지점은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더 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축이 있다면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꼭지점은 이 라인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축이 이보다 크게 있다면 여길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 이 폼에서 최소인 지점이 이제 2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꼭지점 이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선을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어보면은 합이 이 정도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주황색은 합이 이 정도 나옵니다. 파란색은 이제 그 꼭지점을 지나게 하면서 이렇게 합이 이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합이 제일 크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빨간색이 유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파란색 중에서는 제일 끝점이 유리할 테고요. 그렇게 거기만 확대해서 선생님 그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렇다면 여기를 지나는 파란색 선이 있다고 합시다. 기울기만 있을 자리에. 네. 근데 여기를 지나는 이참수의 꼭지점이 그거보다 더 이 파란색보다 더 위쪽에 꼭지점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림 건너고 그리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쨌든 합은 더 높게 찍힐 거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가장 멀리. 알겠어요? 이때 이 가능한 가장 멀리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은 이 풀이법이 굉장히 잘 먹히게 됩니다. 자, 언제 가장 멀게 되냐면요. 역으로 했고요. 이 빨간색 이걸 기준으로 여길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뭐 직선이 있겠죠.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네,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게 어떤 직선이냐면요. 접하는 직선이에요. 이참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는. 알겠어요?
빨간색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2,5를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 파란색은 2,5일 때 제일 유리하고. 네, 거기서 만나겠죠. 꿰뚫든지 접하든지. 네, 접할 때 이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제일 멀리 있을 거라고요. 네,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y는 마이너스 x 일 테고요. 합은 2,5잖아요. 7입니다. 이 y좌표 안 봐도 돼요. 무조건 좌표합이 다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이거하고 저 이 참수하고 네 그게 이제 y는 x 마이너스 a 근데 이제 a가 2보다 크겠죠. 플러스 b 이거하고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이제 완전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그걸 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이제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a, b 값이 딱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봅시다. 네. 이게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x인데 이게 넘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7이 넘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써서 네, 저렇게 접하는 상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8 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네, 뭐 a, b를 특정하기는 힘들죠. 이게 뭐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나는 네,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라는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b는 하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그죠? 여기서 네 2일만 넘겨도 4b는 이게 됩니다. 그죠? 4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b는 이걸 4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플러스 7이 될 테고 여기 4로 나누면 안에서 2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a-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네. 뭐 전개해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a 더하기 b에서 b 대신 이걸 쓰면 a 더하기 a-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a가 2보다 클 때를 보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범위에서 답이 나온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이제 a 제곱 그 다음에 1창이 마이너스 a잖아요. 플러스 a하고 상쇄돼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남게 되고 4분의 1 더하기 7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7 이렇게. 네. 그리고 뭐가 좀 잘못됐나? 영어할 때 내용이 없네요.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7 아니 어디? 두식 연립했을 때 여기? 그 위에? 더비 여기? 여기서 a제곱을 하시면 상수항에서 a제곱을 안 썼구나. 네. 상수항할 때 a제곱 안 썼어요. 네. 여기에다가 a제곱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4a제곱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b를 넘겨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a제곱이 좀 있어야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a제곱을 추가할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a 제곱이 사라지네요. 오. 그래도 이상한데? a 제곱이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아? 네. 그게 더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4분의 29인가요? 네. 답이? 오, 특이하게 마무리되네요. 네. 네. 저런 상황을 맞추신 게 딱 한 가지여서 이렇게 나오나 봐요. A 값이. 자, 여러분 이 문제 다시 보시면은 지금만 이거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이 제한된 범위에서 네, 최소값이 5가 되는 그런 꼭지점 좌표의 합이 최대값이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원래 범위 나와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런 식의 관계에 있을 때 뭐 최대다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는 뭐 그걸 확인하는 이렇게 식을 좀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미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 미분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모의고사 특강하면서 미분을 종종 얘기하는데 접선 문제일 때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2x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1일 때 2가 나오잖아요.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에요. 2일 때 4 나오잖아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뜻이에요. 3일 때 6 나오잖아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그걸 역이용해 볼게요. 봐보세요. 여기 기울기가 1이에요. 그 말은 여기 꼭지점에서 1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2야. 2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4고 3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6이라고. 알겠어요? 지금 최고점 개수가 이렇게 1일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물론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2분의 1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A 좌표를 그냥 알게 됩니다.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최고점 개수가 1인 그런 이차함수는 어쨌든 이걸 평행이동시킨 거고 이거하고 지금 변화가 똑같아요. x가 1 커지면 1 커지고 2 커지면 4 커지고 3 커지면 9 커지고 2차적으로 커지니까, 그럼 2분의 1 x가 변하면 y 값은 4분의 1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표도 알게 됩니다. 5 빼기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꼭지점 y 좌표가 알게 되죠. 4분의 19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방금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미분을 이용하면 좋아요 라는 말만 하고 제가 한 짓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1 차이 나야 되고 이 값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커졌을 때 y는 4분의 1 커지니까 여기는 5 빼기 4분의 1이고 이 딸랑 두 개 쓰고 끝났어요. 문제가 디귿 풀 때 그냥 되게 바로 확 풀고 있는 거라고.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이게 4분의 10이니까 4분의 29 나옵니다. 똑같이. 오. 7번은 이런 4차식,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게 근을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냥 이것만 봐도 다 알죠. 서로 다르고 실수인 것을 허수 가지고 보통식 안 쓰니까. 보기차식은 2차식과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걸 풀면 x는이 아니고 이제 x제곱은 이게 나오겠지. 그게 이제 2차원 시점 값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제곱은 어떤 숫자, x제곱은 어떤 숫자니까 뿔마 루트에서 4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실수라면 이거 두 개가 다 양수일 테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하고 3이라면 뿔마 루트 2하고 뿔마 루트 3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해요. 가운데 두 개가 뿔마로 갔겠죠. 이 딱 가운데가 0일 테고. 알겠어요? 이렇게 세트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알파 제곱 그 델타 제곱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제곱하면 똑같습니다. 베타 제곱 감마 제곱 해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네 이거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뿔마 알파 뿔마 베타가 나온 거야. 이해했어요? 네, 두 분의 합이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라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네, 14 빼기 9가 돼야 되니까 7이겠네요. 질문할 사람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네, 6번을 하겠습니다. 6번은 어떤 이차함수하고 직선 하고 그 직선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겠죠. 그 점 중에서 이제 종수점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여기 뭐 정수 간격으로 격자점이 있다면 그 격자점이 몇 개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네 보통 x 기준으로 y를 보니까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가 x 값이 얼마인지를 좀 먼저 확인합시다. 그럼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죠? 자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인수가 안 되니까 그대공식 써야죠? 그는 뭐 나오냐면 합이 제 말 또 이해되는지 보세요. 합이 4니까 그는 2 뺄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 나오잖아요. 합창공식 되니까 두 개 곱하면 그럼 4 빼기 5 해야지 1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쪽은 루트 5 해야 돼요. 네, 근해공식 대신에 이거 쓰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근해공식 형태가 뭐 뿔만 어떻게 나오거든 무조건. 근데 합이 4면은 2 뿔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더하면 4가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뿔만을 넣을 수밖에 없냐면 두 근은 축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축이 2라는 뜻이야. 이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가 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근데 뿔마를 2뿔 5 루트하고 2마 루트 5를 곱하면 합차공식이 된다고.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게 4인 거 확실하니까 4 빼기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5인 걸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지. 루트 5가 2.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5를 빼면 이렇게 0. 얼마겠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교점이 있다는 얘기고, 이 플러스 루트 5는 4점 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좀 앞에 4가 있다는 뜻입니다. 뒤쪽에 5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냐면 0과 4의 딱 중간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1, 2, 3, 4 이렇게 4개의 정수 x값이 정수인지를 보면 되는 거야. 네. 거기 이렇게 그어 보는 거지. 여기에 그 y값도 정수인 점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y값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0, 1, 2,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 넣으면은 2 나오죠. 그죠? 그 다음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못하진 않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차함수 식에다가 0 넣으면 1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네, 그 정도 계산하겠죠. 그죠? 네. 네. 아 미안해. 뭔 3 넣으면 3 넣으면 1 나오지 바보야. 1 넣어야지 마이너스 3 네. 1 넣는 거죠. x값 넣는 거죠. 제가 지금 바보짓을. 2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일 나옵니까? 네, 마일 나옵니다. 그 마침 생각해보니 같은 걸 생각해보니 네, 축이 1.5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대칭으로 와야지, 그치? 네, 3 넣어보면은 1 나오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0과 똑같아야겠지. 1.5가 축인데, 그치? 그리고 4 넣어보면은 5 나옵니까? 네, 4 넣으면 2.5인가 봐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0과 대칭이죠. 여기가 1, 2, 1차이라면 여기도 6, 5, 1차이 나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대칭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건 이제 그 이 기준으로 미안해요. 1.5 기준이 아니죠. 아, 저는 지금 이거는 방금 안다고 끄덕였던 사람들 다 사기치는 거구나. 아는 척. 뭔가 선생님이 맞죠 하면 왠지 맞아 보이지. 이걸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이걸 여기 써놓고 네. 얘가 축이 2인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 앞에 1, 0, 3, 4 넣어보면은 이게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길어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가 간격이 1이었으면 여기도 간격이 1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간격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제일 긴 간격은 여기가 제일 길 수밖에 없어요. 축이 아니고요. 알겠어요? 이차함수에서는 방금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빌드업 과정이거든. 이차함수를 이해하는. 근데 x축과 비교하면 축에서 제일 긴데 x축이 아닌 직선과 비교하면 그 축에서 제일 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제일 긴 게 아니고 그 직선 때문에 살짝 이동해요. 제일 긴 지점이. 알겠습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아시죠? 직선이면은 일창이 변해버립니다. 일창이 변하면 축이 변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말이 많았다. 숫자 다 나왔잖아요. 네, 빼서 개수 세시면 돼요. 그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는 0, 1, 2 세 개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0, 1, 2, 3 네 개 있겠네요. 여기는 2, 3, 4 이렇게 세 개 있겠다. 그죠? 여기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3, 4, 4에서 10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도 설명할게요. 굳이 저 비슷한 걸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거 어떨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게 x축과 둘러싸인 내부의 중심점을 찾아도 개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황색을 x축까지 이렇게 쭉 내리면 그럼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밀린다고. 이차함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쩌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파란색 이차함수가.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회전하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겠지. 그게 아니고 아래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고 그 외에
나무 토막 있으면 얼굴 밀어넣으면 얼굴 모양 나오는 딱 그 모습 있잖아. 그런 거 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어떤 평면이 있고 거기다가 얼굴 집어넣으면 얼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나부터 왜 얼굴 모아서 얼굴이 코가 없어요? 깨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누르면서 놀았던 거. 네, 그런 것처럼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저 문제 풀지 않고 이 문제는 그냥 이걸로 푸셔도 된다고. 네. 이걸로 푼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뭐 0, 1, 2, 3 집어넣고 여기 막 구해서 풀어도 똑같이 나온다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여기 뭐 마이너스 4가 나올 테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올 테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올 테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이렇게 될 겁니다. 값이. 게다가 더 나아가서 네, 이거를 푸셔도 돼요. 이건 다 평행이동이라고. 아,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완전 접수를 좀 바꿉니다.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설명이니까 화이팅. 네. x-2의 제곱 144니까 마이너스 5 돼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0이니까 x-2의 제곱은 그냥 이걸 x방향 평행이동만 좀 없애도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만큼 평행이동 다시 해버리면 그냥 이게 된다고 이게 y는 x제곱 된다고 평행이동 없애버리면 근데 이 개수가 뭐 평행이동하고 달라질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x축만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줘 그럼 그게 어디 쓸 거냐면 이 x축 방향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x축이 어디 가진 않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영향을 받을 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플러스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 5 있다 이렇게 딱 이 관계가 이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 0 여기가 뿔만 루트 5일 거 아니야? 네. 그게 여기서 이제 이 뿔만 루트 5를 담당하고 있겠지 간격은 똑같지 우리는 똑같이 그냥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다 5, 5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우리는 0, 1, 4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 뭐 1, 2, 3, 4 4개 나올 테고 여기 2, 3, 4 3개 나올 테고 여기는 안 나올 테고 여기 대칭적으로 2, 3, 4 나올 테고 그러니까 똑같이 3, 4, 3이 되는 거죠 될 것 같아요? 네. 뭐 좀 다음 시간에 푸신다면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저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되고 여기 그림이 이미 나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수치 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2, 3, 4호는 좀 당연하고 2, 3, 4호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넣었을 때 이런 것도 네 3, 또 3 넣었을 때 나 왜 그렇지?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 대입 안 해도 된다고 왜냐면 대칭점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오케이? 여기는 1일 수밖에 없고 알겠어? 게다가 여기는 축을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개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하고 같은 느낌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여기 5가 될 텐데 어차피 여기 개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주간 구해서 3개, 4개 구하다면 여기 3개가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